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요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G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드, 공부 결과죠. 점수죠, 점수. 내가 얻고자 하는 점수는 PST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P는 퍼슨, 학생이죠, 학생. 학생뿐 아니라 뭐 꼭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와 이렇게 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PST는 이것이 스튜던트, 학생이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 되겠죠.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잘 가르치느냐,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느냐, 거기에 시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시간은 함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전화를 좀 꺼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최대의 100% 능력을, 학생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 100% 능력을 발휘했어.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 함수입니다. 몇 시간 공부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4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 공부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도 또 안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사당오락,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을까 해서 공부한 것이 미국에 와서이자 미국에 와서야 공부한 것이 최면이었습니다. 최면은 원래 그 최면 상태를 이용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최면으로 다 조절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도 이 최면의 원리를, 마인드 컨트롤 원리를 이용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뭐 높아지고 최대로 더 높아진 200%, 300%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시간을 최면 현상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100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200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원리가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죠. 컴퓨터를 열었을 때 저는 창을 지금 2개 열었습니다. 요 창 하나하고 또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창 2개 열어져 있죠. 여기엔 동시에 지금 2개의 창이 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두 가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창을 두 개만 열 수 있냐? 10개 열 수도 있죠. 10개 열 수도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뭘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감각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딱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집중할 때는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안 들려요. 모릅니다. 집중하면 그것만 생각되고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게 공부하는 원리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창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열어놓고 창을 2개, 10개까지 열어놓고도 할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어쨌든 창을 열면 하나의 창이 24시간이라면 창을 2개 열면 48시간 되겠죠? 뭐 여는 게 따라서 5개 열면 이게 4개 열면 100시간, 98시간이 될 것이고 뭐 8개 열면 한 200시간 될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최소한도 2개만 연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기술을 배우자고 합니다. 이 기술을 배워야 방법을 알아야 뭘 잘할 수가 있죠. 무조건 안 된다 이거 끝이 아니라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뭐 병을 치료하고 하는 건 이제 제외하고 뭐 우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최면 상태에 들어가야죠. 최면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최면은 히프노시스입니다. 히프노스는 잠이라는 뜻이고 잠자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돌아서 히프노시스인데 이 히프노시스라는 말이 요새는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히프노시스가 잠과 같은 현상이다 해서 우리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재촉할 최, 재촉한다 것입니다. 잠면, 그래서 잠을 자도록 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잠재우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는 잠재우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집중된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최면이라는 말이 적당히 그 번역된 말은 아니구나 그러지만 이 말을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서도 히프노시스란 말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또 한국에서는 뇌호 이런 마음 치료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쓰는데 똑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최면 상태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 마인드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컨트롤 방법이 있는데 최면 상태 처음 컨트롤 방법은 두 번째고 첫째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야 되죠. 어느 때 최면 상태에 잘 들어갈까?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최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 최면 상태에 유도되면 그 다음엔 쉬워요. 최면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그 독일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최면 6단계가 있습니다. 최면을 유도하는 6단계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요것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가장 빠르게 정상적으로 최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해 보니까 첫째가 팔이 무겁다. 그렇죠? 예, 배웠습니다. 두 번째, 팔이 따뜻하다. 세 번째가 심장이 세 번째가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 네 번째가 호흡이 편하다. 지난번 주위에 배운 것이 호흡이 편하답니다. 오늘은 배가 따뜻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근데 여섯 번째가 이마가 시원하답니다. 모든 기관은 따뜻하다, 무겁다고 얘기하는데 이마만은 시원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6단계 중에 지난 주에는 호흡이 편하다를 얘기했고 요번 시간은 배가 따뜻하다 이걸 얘기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각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6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팔이 따뜻하다 하면 팔이 무겁다와 같은 효과가 같이 있고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라는 암시에 들어가서 최면되게 되면 팔이 무겁다와 팔이 따뜻하다는 효과도 같이 나타나고 호흡이 편하다라면 또 이 효과 4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나고 5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마가 시원하다 요 하나만 해도 6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 그래서 암피할 때는 물론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이 연결돼서 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바와 같이 이 복부라고 배가 따뜻하다 그랬는데 원래 배가 아니고 태양신경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 그러면 잘 잊어버리고 태양신경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 복부도 어려우면 배가 따뜻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복부에 있는 신경섬유 집단인 태양신경총이 있어요. 이 배꼽을 중심으로 온몸에 퍼져 있는 그걸 태양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걸 따뜻하게 하면 내장 여러 가지가 소장, 대장 할 것 없이 내장 기관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을 마음 안정을 유지하려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 5단계 암시는 어떻게 하냐? 자, 계속되는 겁니다. 1단계거든 2단계거든 간에 일단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 심호흡은 들이마실 때는 어쩌고 내쉬킬 때는 어쩌고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무겁다부터 계속해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이 교재 이것은요 교재 어떤 교과서라기보다는 요령입니다. 요령. 내가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요령을 써놓은 책은 별로 없어요.
원리만 써놨지 요령은 하는 요령은 몰라요. 실제로 배워야 되고. 근데 여기는 요령을 써놨습니다. 요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꼭 제가 하는 방법대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좀 바꿔도 되고 빼도 되고 보태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본부터 알아야죠. 기본을 알아야 자기 방법대로 뭐 빼고 보태고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도 모르면. 그래서 이거 기본을 제대로 한 가지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이 사람 거 봤다 저 사람 거 봤다 하니까 막 방법이 서로 섞여져 가지고 죽도 밖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뭐든지 공부할 때는 여러 사람 학자들이 있죠. 그 중에 자기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좀 편한 책도 읽으면 쏙쏙 들어온 책이 있잖아요. 그런 걸 택해서 그 사람의 방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익히고 나서 수정하면서 다른 책들도 봐. 그럼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다는 이런 말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10가지 책, 여러 가지 책을 막 모아놓고 막 이게 하면 죽도밥도 아니라고 그러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물론 제 걸 택해도 좋고 뭐 다른 걸 택해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공부한 거니까 여러 책을 미국에 있는 책들 전부 섭리로 봤을 때 이 방법이 제일 나에게는 알맞고 좋다. 그래서 이걸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그러면 돼요. 자, 우선 제 방법대로 이대로 합니다. 눈을 지금 이대로 하려면 이걸 먼저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이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외우고 나서는 외운 것을 눈을 감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말을 안 해도 돼요. 생각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을 해줘야죠. 이게 타인 최면이요. 다른 사람이 최면할 때, 이것은 자기 최면할 때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그대로 제가 하는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천천히 3번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와 행복이 다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모두 다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상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양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양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는 양팔이 축 늘어지면서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나의 2팔은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2팔은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양팔은 매우 따뜻합니다. 양팔이 매우 따뜻해지면서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는 너무나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의 복부에 배에 조그마한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조그마한 태양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이렇게 따뜻한 것도 따뜻하다고 따뜻하다고 좀 틀리죠. 어감이. 그래서 따뜻한 열기가 선생님 복부 전체를 후끈후끈하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복부가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후끈후끈하게 달아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잘 안 들고 오래 연습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은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 제가 지금부터 복부가 따뜻하다는 조금씩 다른 문장 5가지를 각각 10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그대로 따라서 생각을 해서요. 끝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라는 문장을 3번씩 붙입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 복부는 따뜻합니다. 선생님 복부가 따뜻합니다. 선생님 배가 따뜻합니다. 10번 3번만 해도 듣기가 좀 싫어요. 짜증나. 왜 우리말에 좋은 말로 3번 들으면 싫다고 그랬죠? 잔소리처럼 들려요. 한 번만 하라고 어떤 사람 1절만 해 그런 소리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3번 이상을 합니다. 왜? 3번 이상을 하면 기억이 됩니다. 한 번 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3번 이상 하면 아이씨 저 사람이 3번이 안 해? 하면서 기억이 돼. 그래서 상대방을 기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3번 이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통 때도 부탁할 때도 야 이거 좀 부탁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가. 한 번 하면 그 사람 저만큼 가다 잊어버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아이 이제 그만해요. 다 알았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기억이 된 거예요. 너 잘 기억되라고 그래.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짜증나게 뭐 같은 소리를 저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기억해. 3번, 4번만 하면. 근데 10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부가 따뜻하다 10번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두가 정상이다.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소리를 꼭 해줘야 돼요. 이 최면에서 중요한 게 최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최면 되라고 말을 해놓고 정상으로 돌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상태로 있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료를 한 뒤나 그런 뒤에 반드시 정상이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정상이다.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말을 그것도 3번 이상. 난 정상이 됐구나.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죠. 특히 정치가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같은 말을 계속.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막 기도하세요.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래요. 실제로 무조건 아멘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믿게 만들게.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뭐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을 수없이 해요. 하루에도 아마 쉬어보세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할 동안 몇 번 하는가? 수십 번 합니다. 10번이 아닙니다. 3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은 그거를 뭐 따지고 어쩌고 이성적으로 따질 겨를이 없이 그대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집단 최면이라고 합니다. 집단 최면. 정치하거나 뭐 다른 사람 뭐 회사에서나 어느 집단에 간에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집단 운영자들은, 집단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르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학생이 따르게 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는 일반인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게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는 자기 그 말을 믿고 종교 기관이 와야 되니까, 요걸 그냥 뭐 비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종교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나 집단이나 다 변호사들은 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최면 학교를 열어서 최면을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를 닫았습니다. 최면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도 오고 일반인도 오지만 뭐 변호사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다 와서 그걸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안 배워간 사람도 있죠. 몰라서.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배워가요. 배워가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해야 정상으로 오죠. 근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 하면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안 해. 정치가들 안 해. 그걸 안 해야 자기 쪽에 와서 평생 자기 사람이 되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면 좀 여담으로 솔직히 해서 교회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도 다 같고 절도 다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그 절을, 그 교회를, 그 성당을 가야 됩니까? 그 중에서도 성당은요, 꼭 그 성당 가라고 안 씁니다. 가까운 성당에 나가면 됩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LA에서 저 오렌지 카운티까지 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로 와. LA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원리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부가 따뜻하다 이것을 5가지 다른 말로 10번씩 하는 거니까 50번 하는 겁니다. 사실 100번 해요. 그래야 최면에 들어가. 이게 같은 말은 반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부가 따뜻하다 했는데 10번 했는데 또 하려면 힘드니까 아주 따뜻하다. 아주라는 말을 넣습니다. 복부가 아주 따뜻합니다. 10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풀어줘야 돼. 최면을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복부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따뜻하다. 아주를 2번 넣어. 아주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정상이다고 또 합니다. 4번째, 복부가 매우 따뜻합니다. 매우로 바꿨죠? 이제 조금 바꿔야지. 같은 말로 하면 같은 말을 100번, 50번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드니까 조금씩 바꿉니다. 아주 따뜻하다, 매우 따뜻하다, 아주 따뜻하다 이렇게 10번. 그럼 40번이죠? 모두가 정상이다. 그 다음에 복부가 매우 따뜻하다. 10번. 50번이죠. 50번만 하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50번 정도면 되는데 100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최면에 잘 안 들어간 사람은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하고 나서도 또 말을 계속합니다. 자, 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열기가 선생님 복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선생님 복부는 따뜻합니다. 제가 말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많이 뺐지만 말할 때는 좀 두서가 없어도 많이 넣는 겁니다. 때문에 아주 따뜻합니다 보다는 아주 정말로 따뜻합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졸음이 오면서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책이 뜯어지 말고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생님 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흡이 편안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복부죠. 선생님 복부가 배가 후끈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울 수도 있어요. 먼저 시간에는 어떤 걸 더 했냐면 아주 아름다운 데 있다고 상상하고 하늘에는 그 구름이 솜털 같은 구름이 휘날리고 있고 어떻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그래서 9계단을 내려가고 하는 걸 먼저 시간에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계속 책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하고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20에서 최종적으로는 0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20 아주 깊습니다. 19 깊은 최면 속으로 18 들어오면서 17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0 깊은 최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 같은 걸 해야지죠. 어떤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온 다음에 깊이 최면을 유도하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고 이걸 하는 건 연속해서 하는 건데 쉽습니다. 이 방법은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조금씩. 다 끝나고 깨울 때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말로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최면 속에 들어가고 오름차순으로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에서 5을 세면 깨어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최면에서 각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에서 5을 세겠습니다. 자, 하나. 유쾌합니다. 둘. 아주 상쾌합니다. 셋.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5. 이렇게 하면 최면 속에서 있던 사람이 깨어나요. 물론 5 할 때는 좀 크게 5 해도 되고 손뼉을 쳐도 좋고 어떤 이렇게 이 소리가 자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딱 소리 나는 사람을 이렇게 귀에다요 딱 그게 어떤 제스처니까 그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이제 이것이 소리가 잘 안 돼서 그냥 이 박수로 손뼉을 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이게 최면이 되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온몸에 쫙 펴져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은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거, 수축시키거나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만들면 그대로 또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신경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빈틈없이 쫙 뻗어 있는데 특히 배의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신경소모가 배꼽을 주위로 해서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광환이라고 부릅니다. 배꼽이라면 이걸 광환이라고. 빛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광환. 코로나. 자기 주위에 뿜어내는 태양과 같은 형태를 이룬다고 그래서 뭐 광환 이러는데 이러한 태양의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태양신경절이라고 하고 이걸 태양신경절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위에 광환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건 태양신경절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태양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총. 태양신경총. 요 말은 왜 나왔냐면 옛날 서양에서 인간의 사람의 복부에는 태양이 있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태양신경총은 위, 창자, 간장, 간이죠. 신장, 콩팥이죠. 등 활동을 그래서 뱃속에 있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단계 훈련은 4단계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길죠. 긴 시간이 필요하고 태양신경총 이미지나 위치를 잘 포착할 수 없는 사람 태양신경총 그러면 태양신경 어디 있는 거야? 모르죠. 원래 이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고는 설명을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이게 배잖아요. 배. 그래서 복부는 한문으로는 복부. 무슨 우리말로 배. 뭐 타는 배가 아니고 배. 그래서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는 대신에 배가 따뜻하다. 그래도 돼요. 그것도 위가 배 중에서 이 뱃속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 위죠. 위, 창자. 이 위가 따뜻하다. 그래도 돼요. 배가 따뜻하다. 우리는 보통 배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부, 태양신경총에는 위, 대장, 소장을 비롯해서 간, 콩팥, 이장 이런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음식물의 섭취와 배설, 해독과 조절 기능이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들어있어요. 뱃속에. 특히 여성에게는 자궁이라는 생식기도 들어있고 남자는 이제 그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여자는 안에 들어있고 어쨌든 거기까지 있습니다. 복부 태양신경총 작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중추부인, 뇌, 심장, 폐, 척수 등의 기능까지 막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연결하는 혈관만 줍니다. 혈관이 붉어요. 붉은 동맥들이 다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혈관은 일반 의식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수축되거나 확장되거나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혈관 확장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자동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에는 서로 반대의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중심이 태양신경총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 태양신경총을 따뜻하게 해주면 실제로 따뜻한 걸 대도 좋지만 실제로 배가 아프고 날 때는 따뜻한 어떤 물질을 또는 수분 같은 걸 따뜻하게 해서 배에 올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좋아집니다. 그게 아니라도 마음으로 태양신경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면 복부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혈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복부, 배의 각 장기에 필요한 혈액이 잘 공급돼. 과부족 없이라는 소리는 공급이 너무나 많이 돼도 안 좋고 병이 됩니다. 공급이 너무나 안 돼도 좋지 않습니다. 과부족 없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공급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결과 위는 위대로, 간은 간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궁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데도 마인드 컨트롤 5단계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부가 따뜻하다 하는 건 여성의 경우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놔버려요. 못 먹습니다. 넘어가질 않습니다. 배가 아파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하다 보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져서 막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돈이 논사니까 배 아프다. 또는 어떤 소리를 하면 배가 아파. 내가 이 소리 하니까 너 배 아프냐? 실제로 배가 아파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 사람이 잘 준다고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 원래는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친구가 아니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되면 막 다 축하하고 막 해줄 것 같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배 아파요. 저놈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돼야 하는데 어쩌면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배를 따뜻하게 하면 그런 것이 유연해져요. 신경을 쉬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니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성 위장병도 배를 따뜻하게 하면 신경을 쉬게 해주니까 이중효과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내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신경성 위장장애 증세 외에도 만성설사, 간기능 저하, 냉증, 성기능 장애, 성욕감퇴, 정력 저하, 이것도 복부가 따뜻하다는 암시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참 왕성한 청년기의 남녀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 성욕감퇴, 정력 저하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복부가 따뜻하다는 암시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뱀을 먹고 장어를 먹고 해서 정력을 좋아지게 한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 5단계 훈련 중에 성적 감각이, 그러니까 5단계 훈련을 하는데 괜히 막 흥분돼. 성적 감각이 매우 높아지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성기능 장애, 성욕 감퇴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꼭 알라고 하는데 5단계만 하니까 막 기분이 이상해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효과가 없는 사람, 이런 효과를 늦게 하려면 복부가 따뜻하다라는 암시를 하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주 쉽죠? 말 하나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 하나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약을 줘서 되는 일도 있지만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소화불량 치료 암시요령. 소화불량이 가장 많이 생기니까 요 5단계 암시로 소화불량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5단계 암시를 했죠.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3번 하라고 하고, 그 다음 팔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호흡이 편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배가 복부가 따뜻하다, 이런 암시를 쭉 하라고 그랬죠. 배가 따뜻하다 하는 걸 뭐 5가지 문장을 50번, 10번씩 50번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깊은 최면 속에 들어왔어. 깊은 최면 속에 들어온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최면을 유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깊은 최면을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깊은 최면을 유도해야 그 다음 치료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최면에 일단 들어갔어. 소화불량 치료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조금 멈춰요. 계속 얘기하지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러지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는 동안은 시간을 줘야 돼요.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해놓고 그리고 내쉬세요 하면 되겠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들이쉬었어. 1초.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겠지. 조금 있어야지. 잠시 멈춰줘야 돼.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선생님은 이 긴장의 해소됨을 느낍니다. 잠시 해소됨을 느끼는 걸 느끼게 위를 둘러싼 모든 근육 긴장을 풉니다. 이제 잠재의식에게 선생님은 잠재의식에게 이 부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며 암시를 이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위는 음식을 적절히 소화할 것입니다. 배가 따뜻해졌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기능을 유지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선생님 위유 긴장이 해소됩니다. 위유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위유가 진정된 감각을 느낍니다. 조금씩 띄워줘야 돼. 그 생각을 바로 이어서 하지 말고 선생님 위유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졌죠? 선생님 위유가 잠잠해집니다. 위유 긴장이 해소되도록 허락합니다. 선생님은 위유 긴장이 해소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면 긴장이 해소됩니다. 잠잠해지고 긴장이 해소되었습니다. 긴장이 해소되었습니다. 반복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소화불량. 그래서 선생님 모든 음식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위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우라고 그랬죠? 깨울 때는 어떻게 해요? 5가지 수를 오름차순으로. 자, 선생님 이제 선생님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5을 세겠습니다. 하나, 유쾌합니다. 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셋,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넷, 위가 활발히 움직여서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섯,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졌습니까? 기분 좋아지셨죠? 이제 선생님은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소화라는 게 소화 잘 될 겁니다 하고 금방 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 될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가만히 있어도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위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물론 끝났다고 해서 바로 눈 떼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깨우고 나서 한 5분 동안 다른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안정된 뒤에 그 다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하면 돈도 받고, 원래 치료하기 전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요건 왜 그러냐면 치료하기 전에 돈을 받으면 아깝잖아요. 열심히 받아요. 근데 돈을 안 내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 치료 받은데 돈을 내죠. 근데 원래 치료 받기 전에 내야 돼요. 그리고 치료 받기 전에 돈을 주는 게 옳습니다. 선생님 잘 치료하게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딱 주고 그 다음 치료도 그렇게 맞이하는데 대부분 돈은 나중에 줘. 왜?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먼저 줘야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 치료하는 사람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나는 암시를 하고 좌우간 또 다음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또 기분이 어떻던가도 물어보고 그런 뒤에 이제 주의를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소화가 안 될 때 얘기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궤양. 위궤양 있는 사람은 괴롭죠? 위에 궤양이 있어. 얼서가 있어, 얼서. 어떤 상처가 있어, 위 속에. 쓰리입니다, 쓰리요. 위가 쓰린 거, 아픈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굉장히 아픕니다. 위가 아파요. 근데 위 속에는 항상 물이 그득하고 침이 그득하고 소화액이 그득하니까 잘 안 나서요, 이게. 약을 먹어도. 근데 약만 먹어야 꼭 낫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 안 먹어도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깊은 최면을 유도합니다. 깊은 최면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자, 눈을 감으시고 이제 깊은 호흡을,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좋은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번민, 스트레스, 고민,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3번 시키고, 자, 선생님 팔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아령을 드리겠습니다. 드셨습니까? 팔이 축 늘어졌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팔이 무겁습니다. 선생님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팔이 따뜻합니다. 또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편합니다. 복부가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계속 쭉 하면 한 20, 30분 걸리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선생님 깊은 최면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뒤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최면에 유도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긴장을 푸세요. 모든 근육 긴장을 푸세요. 이제 선생님은 모든 걱정과 문제를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 상자 속에 넣는다고 상상하세요. 선생님이 가진 걱정과 근심과 선생님의 문제를 다 상자 속에 넣는 겁니다. 자, 넣으세요. 위가 아픕니까? 위궤양 때문에 고생입니까? 넣으세요. 걱정이 있습니까? 넣으세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넣으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넣으세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해야 돼.
상자 속에 넣었어. 자, 다 넣었어요? 다 넣었습니까? 자, 또 있네. 또 걱정 있잖아요. 그거 넣으세요.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넣어. 자, 다 넣었습니까? 다 넣었으면 이제 상자를 닫으세요. 닫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딱 닫았어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옷장으로 가져가 선반에 넣습니다. 자, 선반에 놓습니다. 선반에 놓아버렸어. 다른 데 갖다 놓은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선반에 벽장 속에 넣습니다. 넣으셨죠? 잘 넣습니까? 자, 이제 또 들으세요. 자, 선생님은 후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들을 치워버렸고 그 걱정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 선생님은 몸과 마음, 감정들로부터 온 모든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방어 보호막을 친 채 몸 주위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몸에는 방어막이 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선생님은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선생님의 몸 주위에 평화와 고요함의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보호막은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집, 학교, 여러 상황에서 비롯된 아주 나쁜 스트레스라도 그것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해 줍니다. 절대 들어오질 못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선생님에게서 튕겨나가 사라집니다. 선생님 몸에 잔잔히 흐르는 평온을 느낍니다. 그것을 유쾌한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것이 이 부위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얼서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것이 순탄하게 위궤양을 치료하는 것을 느낍니다. 위궤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궤양을 치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가 아픈 것이 진정되고 평온하게 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위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평온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위가 아픈 거, 위궤양이 빨리 치료됩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위가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몸과 마음, 감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거부합니다. 거부하세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느낌을 계속 즐길 때 선생님은 새롭고 건강한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몸을 통과해 흐르는 유쾌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위궤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치료되고 있습니다. 새롭고 건강한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몸을 통과해 흐르는 유쾌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치료되고 있습니다.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치료되어서 잠잠해집니다.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잠잠해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이제 선생님은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깨우라고 그랬죠? 제가 5을 세면 선생님은 깨어납니다. 하나, 위가 아주 편안합니다. 2, 기분이 좋습니다. 3, 아프지 않습니다. 4, 5, 이렇게 해서 깨우는 겁니다. 말로 보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수 있는데 최민숙이 깨어나서 나중에 보면 되죠. 안 아픕니다. 실제로. 나서버립니다. 이게 꼭 약으로만 나서야 낫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몸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하는 거죠. 기분 나쁘면 몸도 아파져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신경성 대장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장, 이거 위가 아니고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대장이죠. 대장염이 일어나면 설산하고 우울우울하고 힘듭니다. 대장에서 물도 흡수하고 소화도 시키고 그래야하는데 물을 흡수 못하고 막 내려보내니까 설사다. 설사, 심한 설사. 설사 심하면 실수할 수도 있죠. 화장실 가는 사이에 뭐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치료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니다. 신경성 대장염, 다이아레라고 하는데 설사입니다. 설사. 깊은 최면을 유도하고, 자, 깊은 최도 유명한 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유도하는 방법을 아주 능숙해야 돼. 최면에 유도가 안 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최면에 일단 들어간 뒤에 선생님 복부 근육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주의를 배에 집중시키십시오. 선생님 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랫배 부분, 즉 배꼽 아래에 대장이 있습니다. 창자를 통해 흐르는 어떤 흐름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창자,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흐르고 있는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대장을 진정시키며 긴장을 해소시켜줍니다. 대장을 진정시키며 긴장을 해소하게 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선생님은 대장의 새로움을 완전하게 새로워졌음을 완전하게 건강함을 느긋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잠재의식은 대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 또 해. 그 다음에 각성하는 암시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나하고 잘한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갔어요. 주말에 놀러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날이 워낙에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야겠는데, 집이 아주 가깝진 않지만 걸어서 올 정도였어요. 제가 팔가에 살았는데 거기가 올림픽이니까 뭐 좌우간 걸을 수 있었어요. 한 20-30분 걸으면 됐어요. 차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가야겠다고 나서서 잘 있으라고 나와서 한참 한 10분쯤 걸어오는데 갑자기 배가 우르르 하면서 소변도 마르고 대변도 마르고. 근데 날씨가 헌해져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5시쯤 됐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소변이라도 우선 놓으면 괜찮을까 하고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소변이 아니라 대변까지 설사 같은 것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 설사인지 뭔지 자관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창피를 당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바지에 싸버리면 걸으면 어떻게 걸으며,
그 우물은 어떻게 처리하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이 배에다가 아랫배에다가 손을 딱 대고, 원래 대변이 나오는 것은요 그냥 그 대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자가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눌러서 내보내야 돼. 이게 창자가 움직이니까 대변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대변이 많아도 창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창자가 뭐 주물주물 하니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다 대고 정말로 간절할 때잖아요. 간절할 때 최면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간절할 때 나는 깊은 최면 속에 들어온다. 딱 해놓고 간절하니까 연동운동을 멈춰라. 연동운동이 멈춘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대변이하고 무지근한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살살 걸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좌우간 힘을 주면서 아랫배 그 항문에 힘을 주고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걸었어요. 한 20분을 걸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냥 부지런히 걸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암시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그렇게 명령해놨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딱 멈춰서 문을 열으려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르륵 하면서 막 쏟아지려고 못 참겠어. 도저히. 그래서 손으로 막 엉덩이를 잡고 어떻게 열쇠를 해가지고 겨우 울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암시가 잘 들었는데 왜 집에 이게 암시가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내가 암시를 잘못했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암시대로 집에 도착하니까 막 창자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암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그랬어야 되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집에 도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암시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암시가 제대로. 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특히 환자들이 침 맞으러 오면 침을 놓으려면 제가 침을 붙잡고 그 환부를 이제 손으로 만지고 침을 놔야 하잖아요. 근데 내 손이 차게 차면 따뜻한 손으로 그 사람 배는 따뜻하니까 옷 입었었으니까 배를 만지면 또는 다리를 만지면 그냥 차가우니까 딱 움츠려요. 그래서 근육이 딱 움츠리면 침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막 찔러도 아파요. 그리고 환자가 차가워하고. 그래서 내가 연습한 것이 뭐냐면 저는 지금도 잘 돼요. 환자가 오고 나면 눈을 감고 순간적으로 손이 따뜻하다 라고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저쪽 보시기에도 손끝이 빨개졌죠? 이게 저는 제일 잘 돼요. 나는 이걸 뭐 수십 년간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되면 따뜻해. 내가 내 팔을 잡아도 손이 따뜻해.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소리가 선생님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내 손이 원래는 손발이 차갑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따뜻한 이유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내 손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에게도 선생님 왜 손이 따뜻해요? 제 손은 원래 따뜻합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침도 잘 맞고 치료도 잘 되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위기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催眠방법을 모르고 많이 안 썼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뎠을 거야 아마. 오다가 쌌을 거예요. 그러면 싼 그대로가 괜찮은데 다 흘러내릴 것이고, 그 모양하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양하며 이건 뭐 해결이 안 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뛰어왔겠죠. 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집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아침이니까 다 문 잠그고 자는데, 늦게까지 자는 사람은 그때 자고 있는데 누가 문 열어줘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문 연 가게도 없어요. 새벽이니까. 또 뭐 커피집이나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문을 닫아버리고 자동차로 주문만 받으니까 뭐 들어갈 곳이 없어. 별 수 없이 어디 뭐 골목 뭐 찾아 들어가서 뭐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글쎄 상황이 그때 상황하면 아찔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참 최면을 배우고 내 인생을 살린 것이 그 한 번만 살린 것으로도 나는 본전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체면과 유신을 지키고 나에게 더 깊은 그런 신뢰감, 체면에 대한 신뢰감을 얻게 됐어요. 그게 자신감을 가져서 난 잘 돼요. 그럴 때도 됐잖아. 근데 다른 것도 안 됩니까? 잘 되지. 그 다음에 구토, 보미팅, 토할 때 있죠. 어떤 미실미실해서 통할 때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토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가 주로 많아요. 뭘 잘못 먹어서 토할 때도 있지만 되게 속이 미식거린다고 그러죠. 기분이 나쁘고. 자, 깊은 최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구토. 일단 깊은 최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것도 확인해야 돼.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선생님은 긴장의 쏟음을 느낍니다. 잠시 멈춥니다. 위를 둘러싼 모든 근육 긴장을 풉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침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잠재의식에게, 선생님의 잠재의식에게 말합니다. 위 부위가, 그러니까 위라는 건 이제 자기 딱 위를 손을 대게 하고 가르치면서 위 부위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위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적절히 소화할 것입니다.
1시간 반, 2시간을 계속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선생님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위장 후 긴장은 해소됩니다. 구토가 멈춥니다. 선생님 구토가 멈춥니다. 위장의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구토라는 건 위가 긴장하니까, 이 구토라는 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니까 위가 갑자기 창자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오므라들어요. 수축하니까 위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긴장하니까 위가 긴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후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위장이 진정된 것을 느낍니다. 위가 잠잠해집니다. 선생님 위가 잠잠해집니다. 이후 긴장이 해소되도록 허락하세요. 긴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긴장이 되도록 선생님 마음으로 허락하세요. 긴장이 해소됩니다. 선생님은 구토가 멈췄습니다. 속이 편안합니다. 이 아주 편안합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는 이제 짧게 썼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성 하나 남시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편해지셨습니까? 이제 구토가 안 나오죠? 이제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정상으로 됐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최면으로부터 깨우겠습니다.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면 치료가 끝난 거예요.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치료는요 어떤 대가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냥 대가 없이 치료하게 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치료해보세요. 나 치료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돼. 돈도요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줘야 돼. 참 다른 데서는 말이야, 다른 데 가면 100불이면 밥을 2끼를 먹을 수 있는데 100불에 달라고 하네. 줬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치료돼야 하잖아요. 특히 치료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유도하는 방안을 그대로 따라해. 왜? 돈 아까우니까. 치료가 실제로 잘 됩니다. 또 받은 사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치료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둘 다 열심히 해. 치료다도 열심히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람도 열심히 치료하니까 그 마음에 맞아서 치료가 잘 됩니다. 돈 얘기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으면 뭐 된다 안 되나 몰라. 저는 치료해보세요. 그런 사람 치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환자가 왔을 적에 간절하게 선생님 병이 심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약을 드시거나 해서 치료해보세요. 난 그렇게 치료 안 해줍니다. 다른 거 먹고 뭐 약도 먹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선생님이 표면으로 치료 된다면서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럴 때 치료합니다. 간절히 타는. 그럴 때 치료가 되고 마음 치료는 그럴 때 돼요. 이게 치료 조건이 바로 그래요. 안 되는 사람 끌어다 놓고 최면시키고 치료 안 됩니다. 마약도 그래요. 선생님, 제가 마약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끊고 싶습니다. 끊으려고는 안 되네요. 저 좀 끊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끊어야 사귀는 우리 애인이 나를 좋아할 것 같고 냄새 나니까 싫어하니까 끊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선생님 저 담배 피우는데 끊어보세요. 그러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을
돈을 줘도 그럼 안 합니다. 마음 치료는 간절할 때.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마약 치료만은 지, 고와, 부자,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그냥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해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전화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전화 많이 와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물 먹이면서 그 얘기 들어보면 간절하죠. 어떻게 되냐고, 끊을 수 있냐고. 저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이거 안 받고 치료해 드릴 테니까 데려오세요.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데려오면 안 되고 아들, 딸한테 얘기해서 아들, 딸이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선생님 나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설득하셔서 아들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같이 와도 좋지만 따님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간절할 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내가 치료해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상담을 하고 나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가 봐. 어머니만 간절하지 그 담배를 피우는 마약을 하고 있는 아들, 딸은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요 끊을 마음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을 경우 마음을 돌리세요. 마음을 돌리게 하고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 돈 안 준다. 끊을 사람이 있으니까. 저 조건은 간절할 때. 간절하게 와서 선생님 끊게 해주십시오는 저는 언제라도 해드립니다. 마약에 한해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변비. 이게 컨스트레이션. 변비 아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에 산도 싼데 근데 앉아서 힘넣어도 안 나와. 근데요 혀 고혈압인 사람은 절대로 변비가 안 좋습니다. 고혈압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고혈압인 사람이 중풍이 되고 죽는 이유가 있는데 변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고혈압인 사람이 주의할 점 3가지. 다른 데 사람보다도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혈압이 높은 사람은 성내지 말까. 성내면 혈압 높아지죠. 누가 약을 내도 성내지 말까. 두 번째, 고개를 숙이지 말까.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면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니까 백불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럼 다 그거 주술라고 고개 숙이죠. 대개 고개를 숙이다가 하고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그때 머릿속에 혈관이 터지거든. 죽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 고개 숙여야 죽습니까? 먼저 발로 딱 밟고 그러면 앉아요. 그래서 죽으면 되지. 왜 고개를 숙여요? 고개 숙이다가 죽이는 백불 추슬라가 죽는 사람, 중풍에 떨어져서 반신불수 된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 가서 힘쓰지 말까.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도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마 고혈압일 거예요.
변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힘을 주니까 변비 안 나면 힘을 주죠. 머리가 막 그 혈관이 얼굴에도 막 눈이 붉어지고 그때 터지는 거예요. 변비가 아주 나빠요. 변비는 주로 뭐 설사제를 먹고 그래 하는데 설사제는 어떤 거냐? 변비라는 건 창자 속에 대변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미끌미끌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딱 말라붙어야 단단해져가 안 나와. 그게 변비야. 왜 창자 속에 물이 없냐? 세포에 물이 없으니까. 그럼 물이 많이 있으려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변비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먹어서 될 수도 있지만 또 몸의 여러 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솔수제, 그러니까 설사제는 뭐냐면 설사제를 먹으면 그 설사의 그 약은 창자에서 물을 빼내요. 창자에 있는 세포가 물을 막 내놔. 그래서 변비가 나오죠. 대변이 나오긴 하는데 창자에 있던 물을 강제로 빼내니까 원래 창자에 있어야 될 물이 다 빠져나와서 오히려 창자에 더 물이 필요해요. 창자에 물이 없어. 창자에 물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변비가 더 심해져. 예, 그 설사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변비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마신다고 해서 쏙 변비가 없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물이 그냥 그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울렁울렁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일단 들어가면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해버려요, 물을. 그래서 오줌으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땀으로 나오고. 이것도 이제 긴장이, 창자가 긴장이 되면 수분이 안 나오니까 변비가 되는 거예요. 창자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창자가 움직여서 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에요. 깊은 최면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5가지 얘기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조건입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자, 선생님은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 내 말대로 잘 상상해서 따라오십시오. 선생님 복부 근육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중간 조금씩 뛰어야 돼. 선생님의 주의를 배에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선생님 아랫배 아래의 창자를 통해 흐르는 어떤 흐름을 느낍니다. 느껴집니까? 느껴지세요? 대답을 안 해도 자꾸. 선생님의 창자, 선생님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흐르고 있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된 후에 대장의 상행결장으로 들어갑니다. 상행결장, 소장, 이거 다 모르면 미리 설명해 줘야 돼요. 상행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됩니다. 상행결장, 평행결장, 하행결장. 아랫배의 따뜻한 느낌이 선생님의 대장을 진정시키며 긴장을 해소시켜줍니다. 선생님 대장은 긴장이 해소됩니다. 선생님의 대장이 완전하게 세워졌음을, 편안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세요? 선생님의 소화된 음식물이 계속하여 평행결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도 물이 흡수됩니다. 아주 적절한 정도 물을 흡수함으로 대변은 무르고 결장을 통해서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변이 물렁물렁합니다. 대변을 밀어내는 대장의 연동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힘차게 연동운동을 일으키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변은 이제 하행 결정을 거쳐서 직장에 다다릅니다. 직장이 이제 항문에 연결되어 있죠.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부드러운 물렁물렁한 대변이 매끄럽게 대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배에 약간만 힘을 주면 아주 쉽게 배변이 됩니다. 선생님의 대장운동은 적절히 강력하고 수분 흡수 조절도 아주 적당히 이루어져서 대변이 아주 쉽게 대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스트레스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 속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대변은 잘 나올 것입니다. 대변이 건강하게 됐습니다. 자, 5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아주 편안합니다. 둘, 대장 운동이 잘 일어납니다. 셋, 수분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서 대변의 연동운에 따른 대변 운동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넷, 대변이 잘 쾌변이 됩니다. 5,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화장실 가든지 뭐 하면 되겠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깨어났다고 바로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깨어난 뒤에 자, 기분 좋아졌습니까? 팔도 흔들어 보세요. 자, 기분 좋죠? 선생님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한 번에 고쳐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좀 괜찮다 그러면 또 한 번 와서 치료받고 몇 번 치료받는 것도 이제 얘기해 줘야 되죠. 한 번에 잘 드시면 오지 마시고 한두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오세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야죠. 다음 시간에는 6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 아마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공부 주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에 또 이게 계속되게 되면